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꿈속에서 나는 장례식 초대장을 받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누구의 장례식인지 써있지 않았다. 하지만 어쩐지 그곳에 가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초대장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집 앞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모두 나처럼 초대장을 손에 든 채 그 줄 끝에는 개찰구 같은 기계가 설치돼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안에 초대장을 넣고 딩동 소리가 울리면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그 광경이 기이하면서도 몽환적으로 느껴졌다. 그 집 우편함 옆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긴 머리에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단 한치의 표정 변화 없이 똑같은 말투로 계속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줄 앞에 서서 나도 똑같이 초대장을 개찰구에 넣었다. 그리고 딩동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갑작스런 침묵, 기계음이 멈추고 주변의 분위기가 변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검은 옷의 여자가 내 팔을 꽉 움켜쥐었다. 놀라서 돌아보는데 그녀의 눈동자가 보였다. 그건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길고 가느다란 뱀처럼 갈라진 눈동자.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작게 천천히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드디어 찾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현실이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숨을 몰아쉬며 나는 이불을 꽉 붙잡고 있었다.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등은 땀으로 흥건했다. 며칠 뒤 나는 귀신을 자주 본다는 친구 A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해줬다. 밤 우리 집 내 방에서 그리고 나는 그를 놀래키려고 가볍게 농담처럼 말을 덧붙였다. 겁에 질려서 딱 깼는데 옆에 그 여자가 서 있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다. 그 순간 A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리고 방 안구석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나도 알아. 지금도 그 여자 저기 서서 널 노려보고 있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목수 견습으로 일하던 동생과 함께 자취한 적이 있다. 그 집은 방이 2개였고 나는 큰 방, 동생은 작은 방을 썼다. 그리고 옆집에는 정정한 80살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다. 이사 온 날부터 할머니는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옛날엔 남편이 목수였다는 이야기, 지금은 교사 연금으로 혼자 산다는 이야기, 손주가 올해부터 대학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처음엔 그저 말 많은 할머니구나 싶었지만 늘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니 자연스럽게 마주쳐도 피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자려는데 옆방에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캬하하하하. 즐거운 듯한 웃음소리. 손주가 놀러왔나? 그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자주 들렸다. 새벽 2시, 3시, 4시에도 그 웃음소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날도 새벽 4시 반쯤 온라인 게임을 마치고 막 누웠을 때였다. 캬하하하하하하. 익숙한 그 웃음소리가 또 들려왔다.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이어졌다. 여보. 슬프고 안타까운 그 한마디 뒤엔 다시 젊은 여자의 웃음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캬하하하하. 그 순간 나는 몸이 굳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즐겁지 않았고 할머니를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혹시 손주가 할머니를 학대하는 건 아닐까? 그때 떠오른 건 노인학대라는 단어였다. 불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확실한 것도 없었고 잠만 설쳤다. 다음 날 부엌에서 동생과 마주쳤다. 형, 그러고 보니 옆집 할머니 요즘 안 보이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생각났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 앞에서 반찬 나눠주시고 이야기도 자주 나눴는데 최근 몇 주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못 봤다. 그날 나는 엄마가 보내준 반찬을 조금 나눠 담아 옆집에 가봤다.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그런데 머리는 푸석하고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다. 기운 하나 없는 얼굴로 반찬을 받으며 겨우 중얼거렸다. 아, 고마워라. 그리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이 이상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옆방 소리에 민감해졌다. 웃음소리는 계속됐고 할머니의 여보라는 목소리도 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동생이 드물게 새벽까지 안 자고 있었다. 그리고 같이 그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동생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 이거 진짜 위험한 거야. 여기 뭔가 있어. 며칠 후 새벽 6시쯤이었나. 할머니네 집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한 부부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자기들은 할머니의 딸과 사위라고 했다.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요. 혹시 무슨 일 없었는지 모르시나요? 나는 그저 짐작하는 곳 찾아볼게요. 라고 말한 뒤 근처 마트를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찾았다. 몇 시간 뒤 대형마트 앞에서 맨발로 걷고 있던 할머니가 발견되었다. 할머니는 결국 딸의 집으로 옮겨졌고 그 집은 비워졌다. 그때 처음으로 대학생이라는 손주를 직접 보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도 그 표정도 절대 그 웃음소리를 낼 인물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대학이 멀리 떨어진 곳이라 그 동네엔 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며칠 후 동생과 밥을 먹으며 이야기 나눴다. 형, 혹시 치매 증상 중에 웃음 터뜨리는 그런 거 있나? 그냥 정신분열이었을 수도 있고. 그때 동생이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형은 진짜 웃음소리만 들었어? 응. 캬하, 그거 말고는. 동생은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다. 아니야, 그 웃음소리 다음에 똑같은 여자의 목소리로 죽어라고 말했어.